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날에는 그 성적이라면은 그 전 국민이 다 알고 네, 그 인기도 끌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단편적으로 뭐 박진자 선생님 때는 그 메달 땄다고 해서 카포에이라를 했어요. 네, 이러면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니도 박찬석 선수는 알아요. 그때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역에서 뛰는 선수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농구 대잔치 시절에 KBS에서 중계를 하면 꼭 남자 경기 하기 전에 여자 결승전을 같이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김지윤 선수가 아마 신인 때였나 연차 때 어릴 때였는데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이모가 야, 쟤 플레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구를 모르는 이 막내 이모도 그 선수 본 거예요. 왜 봤냐면 어떻게 TV를 틀다가 보게 되고 뉴스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체가 많지 않고 즐길거리가 많지 않을 때에는 흔히 말하는 TV와 신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파 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 네. 지난주 말에 한 차례 공중파 중계를 했고 네. 그 이번 일요일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정작 그 종목 팬들은 공중파 중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파는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방송을 끊어버리죠.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그 갑자기 급한 소식 때문에 한번 중계가 또 앞에 안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낮 시간대로 갑자기 긴급 편성되는 바람에 좀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팬들이 뭐 그 시간에 좀 당연히 저녁 시간에 중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쵸. 있는데 그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지상파 중계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캐스터들도 항상 하던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 리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해설을 제대로 못 해줘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농구는 매니아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팬들은 맞아요. 오히려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중파 소속 아나운서가 농구 중계도 가끔씩 나왔거든요. 케이블 채널에. 요새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소속 스포츠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보통 캐스터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리그 현황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 이 선수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라는 거를 따로 공부를 해보지 않거나 즐겨보지 않았더라면 해설할 때 조금 재밌는 요소가 좀 반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농구 팬들한테서 제일 인기 많은 캐스터가 김기훈 캐스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김기훈 캐스터는 자기 중계가 아닌 날에도 와서 경기를 네. 보고 하니까 그래서 김기훈 캐스터가 인기가 많은 건데 지금 캐스터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 예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죠. 예전 얘기가 참고가 되고 그런 게 재미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보면은 지금을 너무 준비 안 한 거 아닌가. 맞죠. 이런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한때 KBL 중계했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성이 뭐냐면 또 야구 중계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WKBL의 어떤 굳이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아기자기함이라든지 어떤 흐름, 재밌는 요소들을 조금씩 집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김기훈 캐스터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게 사실 그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스터도 공부 많이 해야 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옛날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써야 될 게 아닌가. 맞아요.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대해 많이 한다는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 지금 이 경기를 중계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 면에서도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슛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분이 해설하러 오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해설 얼렁뚱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해설위원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면 다행인 거는 WKBL 해설하는 분들은 나름 준비는 특히 저는 이제 김현주 선수가 이제 어제 이제 박지우 선수가 예를 들면 손가락 탈골 됐을 때 그 설명 좀 해주더라고요. 자기 선수도 어떤 상황을 겪었다, 비슷한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주거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터도 조금 공부를 하고 해설자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쿵짝이 맞으면 굉장히 재밌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 음소거에서 보는 게 더 나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저는 농구 중계보다 드는 생각이 우중간 자중간이 어디예요? 농구요? 농구 우중간 자중간이 있나요? 없죠. 근데 다 우중간 자중간이면 우중간은 우익수랑 중견수 사이가 우중간이에요. 야구 용어죠. 근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윙 지역을 말하는 건가 했더니 윙 지역이 아니라 미들 지역에서도 그 우중간의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불분명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3점슛 라인의 45도 방향이면 이게 윙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쵸. 맞거든요. 이거 캐스터가 공부 전혀 안 했다. 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유투 라인 끝 부분에는 엘보라는 용어가 그쵸. 있습니다. 네. 이런 차라리 그러면은 미들 라인 몇 도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거 그냥 야구에 익숙해서 그냥 전혀 이 코트에서 각 부르는 명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전혀 준비를 안 했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여기 좀 덧붙이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나마 WKB를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인기를 조금 얻었다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중계 시간이 7시대, 경기 시간이 7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후 2시에 하거나 5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직원단 풀어가지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경기 중계를 못 보거나, 그러니까 관중하고 점점 멀어졌죠. 근데 7시대로 경기가 편성이 되면서 중계도 7시에 하니까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여유 있게 경기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근데 배구만 해도 최근까지 그 5시 경기를 그쵸. 했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배구 경기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없어서 길게 보게 되면 앞에 다음에 농구 앞부분이 잘린다는 게 문제였는데, 맞아요. 이럴 경우 차라리 인터넷 중계는 그대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으면은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들었었어요. 네. 그때 그다음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농구하고 농구랑 이제 배구 채널이 이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은 없다. 다만 이제 중계진이 조금 더 공부를 해달라. 그런 게 있죠. 지금 스포츠가 지금 쿠팡 플레이를 가입하고 사용 이용료를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종목도 생기고, 맞아요. 여자 농구도 옛날에 스포츠에서 편성을 못하는 다른 채널에 편성을 했는데, 맞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팬들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케이블 어차피 KBS N 스포츠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평소에 중계가 네. 있다는 거는. 그러면 케이블 몇천 원 돈 버는 거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계가 편성되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밀려서 다른 채널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고, 그러면은 편성되는 경기마다 시청률이 따라주면 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집에는 안 나오니까 안 보겠다는 거는 그건 불만을 가질 만한 근거가 못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또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인터넷 중계를 안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제가 스포츠 외주 중계를 할 때 분명히 저희 인터넷 중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TV를 돌려도 안 나온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력이 있어야지 인기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실력이 평준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NBA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시절이 90년대인데 네. 이때가 평준화가 돼 있던 시대인가? 아니죠. 시카고 불스의 독주 시대였고요. 그 다음 인기를 다시 얻은 게 골든스테이트가 또 오른 시대인데, 네. 이때도 독주 시대예요. 네. 근데 독주를 하면은 인기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우리은행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겨서 재미없는 거면 다른 팀이 이기면 또 우리가 져서 재미없는 거라고. 그건 맞아요. 결국에는 이기는 팀은 나오고 지는 팀은 나올 건데 네. 지는 쪽 팀은 당연히 재미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 독주하는 팀이 나오면은 그 분위기가 너네 때문에 재미없어 이렇게 아니라 그 기념비적인 행진에 좀 박수를 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발걸기 바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농구 대잔치에서 좀 돌아오면 남자 농구 실업팀 있을 때 그때 이제 원래 현대와 삼성에 싸우면서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기아산업의 독주를 체제가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대학마로 떠오른 게 이제 바로 대학농구였거든요. 연대성, 고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독주를 깨는 데는 어떤 대학마가 사실 들어오긴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판이 뒤집어지면서 어떤 그 흥행이 더 되죠. 근데 사실 지금 WKBL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우리은행 독주 체제에서 KB도 한번 우승했고 삼성도 우승을 한 번씩 했더라고요. 사실 KB의 우승은 어떤 박지수라는 거출한 선수가 있었고 삼성생명은 거의 뭐 투혼이었죠 그때 우승할 때. 4등으로 올라가서 네. 우승했잖아요. 이게 그쵸. 그 4등까지 그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제도를 그때 도입했는데 그쵸. 그 때마침 4등 진출한 팀이 우승을 해버리면서 네. 이 제도의 당위성을 해체해줘 버렸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또 임금배 감독님의 어떤 그 지도력이 또 재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KB가 우승하면서 사실 강인수 선수의 반지연 정대의 성공 이런 게 이제 있었는 스토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매번 우승팀이 바뀌는 현상이 좀 고무적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우리은행이 김단민 선수를 F 영입하면서 또다시 독주 체제로 갈 것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사실 볼맛이 나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독주는 늘 어떤 종목이든 어떤 프로든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기가 있었던 시대가 항상 평준화했던 시대는 아니었다. 그런 말 맞습니다. 그 오히려 그 신한은행이 독주를 하던 시대는 네. 오히려 더 압도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네. 이때는 오히려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신한은행은 중간중간에 그 방송 출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그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었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스타성인 것 같은데 스타성이라는 게 뭐 실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은행이 독주하던 그 시절에 인기가 없던 거는 독주하던 팀이 스타성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게 원인이었지. 그 독주를 해서 이긴다 그건 아닌 거고 아무래도 그거는 있겠죠. 한 팀이 독주라면 나머지 5개 팀 팬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새로운 팬을 영입시키려면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 스타성이 필요한 건데 그 오히려 그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데는 그 어떤 기록을 세우는 팀이 있대 이것도 그 유입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잘하는 팀에만 그 딴지를 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기는데 그 재미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거기에 있던 선수들이 뭐 스타성 하면 선수들이 외모 얘기도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은행 선수도 그렇게 꿀리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뭐 박혜진 선수도 그렇고 이성아 선수 있었죠. 양지희 선수 있었죠. 그런데도 스타성이 없었다는 건 그냥 그 분위기예요. 네. 그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 강계리 선수가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럼 강계리 선수가 좀 약간 까불까불해서 그런가요? 그 강계리 선수가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네. 팀한테나 팬들한테나 진짜 밝은 에너지를 주는 선수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은행 선수는 그때 좀 수줍었죠 많이. 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확실한 그 감정이 입되는 그 팬층이 못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 계속 이기는 게 그게 싫었던 거지. 네. 나는 오히려 더 밝고 이런 다른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들이 자꾸 지는 게 얘들 때문인 것 같아. 그쵸. 이거였지.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주현 코치가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점.
선수들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점. 사실 그게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한왕조하고 의뢰은행 왕조의 교집합에 있는 이제 전주환 코치가 계신데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어떤 운을 타고났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왕조라는 표현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꾸 스포츠에서 많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왕조라고 해버리면 그 나머지 팀들은 이제 뭐 노비도 아니고 약간 이런 전 그런 표현은 그래서 솔직히 싫어요. 그냥 전성기 뭐 신한은행의 전성기 우리은행의 전성기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더 좀 맞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한은행 때 좀 돌이켜 보면 그때는 뭐 우리은행도 정말 좋은 선수도 있었지만 신한은행 때는 보면 선수 한 명 한 명이 뭔가 되게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개성이 좀 강한 선수들이 있었고 특징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 선수. 그런데 우리은행 때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은행만 떠오르는 게 너무 잘했는데 저는 좀 약간 지식농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팀만 농구하면 그러니까 마치 호흡기를 뗀다는 표현처럼 이런 표현 이 팀만 농구하면 정말 빡빡하다 답답하다 진짜 막 숨통 끊어버릴 정도로 농구를 하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그걸 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한 시즌에 그걸 깬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은행을 깨면 그날은 무슨 마치 결승전에 우승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었죠. 근데 그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개선을 하려면은 그 밑바닥을 제대로 깔아야 된다는 말씀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은행이 훈련 많이 한대.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많이 하자. 그쵸. 이렇게 따라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은 그냥 훈련을 그냥 많이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 훈련이 과했던 이유는 뭐였냐? 너무 지는데 지는 거 거기서 패배 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지우려고 의도도 있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뭔가 플레이를 제대로 완성시키려다 보니까 결국에 디테일을 살리다 보면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건데 선수들은 항상 그 인터뷰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지도자들은 그냥 하라고만 얘기하는데 위성 감독님은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빼먹고 양으로만 때려잡는다고 뭐 팬들이고 뭐 관계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맞아요. 예전에 KB스타즈에 이제 소동철 감독이 계실 때도 선수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소동철 감독도 훈련량으로 치면은 유성 감독 뺨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변현아 선수도 있었고 강한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KB스타즈 농구가 양궁 농구가 활짝 코스 피울 때였는데 그때 뭐 정민환 선수도 3점씩 뭐 1위 오를 정도로 좋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계속 우리은행하고 KB스타즈가 붙으면 굉장히 재밌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훈련량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냐로 판단은 어려운 게 조성원 감독이 늘 하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훈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냐. 사실 거기서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놓고 양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훈련을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강해지려면 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강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빼버리고 양으로만 때려잡다 보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다. 근데 다른 팀들이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은행의 독주를 계속 유지시켜준 게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참 때 이제 우리은행하고 다른 팀 경기하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1, 2, 3쿼터에. 그런데 4쿼터 되면은 선수들이 우리은행 선수를 못 쫓아다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체력적인 이제 저하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은행을 따라잡으려면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체력이 뛰어나야겠구나. 왜? 대등하게 경기를 해야 하니까. 이미 농구는 체력이 떨어지면 이미 폼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농구는 체력이에요. 그런데 요즘 농구를 보면 우리은행 선수들이 잘 뛰는 건 맞지만
다른 팀들이 우리은행 선수보다 못 뛸까라고 보면 체력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미 지금 선수들은 좀 한 1, 2년 전과 다르게 개인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은행만큼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을 다르게 한다든지 전술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수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체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은행이 지금 그 선수 평균 연령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후반에서 체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들은 계속 빠르게 뛰는 것 같은데 무의미하게 무작정 뛰는 게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브되는 체력도 많다. 맞아요. 흔히 말하는 볼 없는 움직임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다. 정확하게 한 번 움직일 때 확 제대로 움직여요. 네. 근데 다른 팀들을 보면은 그게 한 번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뛰는 경우가 많다는 맞죠. 거죠. 비효율적으로 뛰면 나만 힘들다. 그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신한은행 전성기 때 그리고 우리은행 전성기 때 보면 인기가 신한은행이 좀 더 높지 않았냐 사실 그런 측면에 얘기했는데 뭐 물론 우리은행 팬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관중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은행도 관중들이 많이 와요. 거기가 사실 외진 곳인데도 많이 옵니다. 신한은행도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왔을 때 선수들이 나왔을 때 팬들이 와, 저 팀 팬들 많이 선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봤을 때 늘 많은 팀은 하나원큐 그리고 신한은행 그리고 KB스타즈도 제가 청주는 못 가봐서 요건 KB스타즈도 많기는 한데요. 네. 부천이 압도적. 네. KB스타즈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끔 놀라게 부천체육관에 가면 구단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피처스 경기 거의 끝날 때쯤 꼭 오더라고요. 한 5시쯤 오더라고요. 팬들 꽤 많이 와요. 그거 보고 KB스 팬들도 열성적이다 봤고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은 제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보진 못해서 이제 아마 비행기 싸움 요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다리는 팬이 많아야 인기 있는 구단이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된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하나학교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유일하게 물론 청주도 작은 도시가 아니고 네. 부산이라는 대도시도 있지만 맞아요. 부천이라는 위치는 인천이랑 서울이라는 대도시 두 개를 양옆에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관중수 동호 최고 기록을 하나학교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덕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은 이 팬들이 그냥 구장 위치만 좋다고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원정팀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하나학교도 원정을 따라다니는 팀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꽤 많습니다. 뭐 경기 중계 보면은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있고 저도 간혹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은행 경기 보러 이제 기차 타고 가면 지하철 타러 가면은 한두 명씩 꼭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왜 거기까지 따라갈까? 그냥 그 팀이 좋은 거거든요. 꼴찌를 해도 좋은 거거든요. 심지어 뭐 부산까지도 가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방향이 성적은 세대 교체가 되고 이러면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냥 이 팀을 응원하겠다 이런 팬들이 진짜 코어 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또 좀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순신 체육관이 아산 이순신 체육관이 다른 체육관보다 좀 늦게 지었잖아요.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외져 있는데 경기장이 되게 좋아요. 거기 아이스링크도 있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신규 팬들이 봤을 때는 좀 시설이 좋은 경기장이니까 팬들은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낙후된 경기장보다는 좀 새로 신설된 경기장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은행도 팬층이 점점 늘어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건 한번 측정해보고 싶은데 김단미 선수 영입 이후 팬들이 얼마나 늘었을까 사실 그런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막 구단에서 아마
통계를 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 반면에 또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김소니아 선수가 온 신한은행은 또 팬들이 또 얼마나 늘었을까?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신한은행하고 그 우리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성기를 얘기해봤는데 네. 그 WKB에는 계속 이런 팀들이 탄생을 해요. 그 네. 뭐 이번 종목 최초거든요. 퓨처스 팀만 구성 봤으면 하나한테 훨씬 더 높았죠. 늘 하나한테는 퓨처스 리그에서는 그 왕이었죠. 우승을 했던 팀이 우승을 한다고. 이 팀은 결국에는 그 영입전의 승자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되게 잘 받쳐줘요. 맞았다. 저는 사실 그거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10년을 넘게 그 독주를 하는 팀들이 나오는 게 WKBL의 이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있지 않나. 지금 내가 있는 팀에서 그 성적도 나오고 잘 되는데 공들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런트의 힘이 좀 중요하다. 어느 팀에 있어도 훨씬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연봉 상한선들이 조금 철폐를 동원 못하면 한국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FA가 제대로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자기 몸값도 상승하는 걸 느꼈을 때 프로 선수는 거기서 어떤 동기를 느껴요. 계속 10몇 년을 독주하는 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